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AI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리고 AI와 스팀, 뭐 우리나라에서는 융합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스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CT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또는 융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내용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CT가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보편적 사고라고 한다면 기존의 사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의 CT의 발생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쳐야 될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강의 때마다 계속 사용하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2011년도에 박사 그 디펜스 할 때에 사용했던 그림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그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사고력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고력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력 차원도 있지만 리터러시 차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터러시 차원에서의 이 CT가 어느 정도의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산업사대에 사용했었던 리터러시가 읽고 쓰고 세막이었다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고력에 기반이 되는 것이 저희들은 CT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CT를 어떻게 기존의 사고력과 차별점이 가지고 또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향후 이 CT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김현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박사 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에 교수님께서 평생에 남을 교육의 어떤 집대성할 주제를 선정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그 전까지 제가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관심이 없다가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연구 주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참 자료를 찾으면서 과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필요할까라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책이 바로 이 어, 안드레아 디세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그때 당시에 시모 페퍼트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MIT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비슷하게 같이 연구를 시작했었던 이분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 차원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가 존재한다면 그게 아이들한테 미래의 어떤 자기의 표현력이나 어떤 사고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 논문에서도 컴퓨테이셔널 띵킹보다는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제 해결력 향상 교육이라는 그 아주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진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리터러시 차원으로 내려올, 즉 말하자면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여러 학문들과의 융합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여러 책이나 연구 논문들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리터러시 수준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또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추상화와 자동화라는 CT의 요소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코딩이라는 용어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생각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아이들이 자기의 사는 삶의 그 필드에서 단순히 컨텐츠를, 말하자면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면서 창작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CT라고 믿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CT가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사고력과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또 공통점을 가져서 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이 고민은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 과연 우리가 사고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고의 기원은 무엇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CT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고의 기원을 밝히는 책들, 그리고 제가 읽었었던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계속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들을 조금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지금 두 차례 통해서 저희가 연구했었던 시모 페퍼트가 이야기한 그, 어, 음, 그, 그 구성주의의 밖으로 끄집어내는, 예, 그 사고력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구성주의에 있는 사고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그 밑바탕에 있냐면, 결국은 논리적 사고가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인데, 그 논리적 사고가 우리가 하는 CT와 얼만큼 연관이 있느냐라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초기 연구에서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뭐 윤일규 박사님이나 이런 박사님들이 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바로 논리적 사고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CT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접근은, 그럼 기존의 수학적 사고력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안성훈 교수님께서 컴퓨터 사고, 컴퓨팅 사고와 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에 대한 개념 비교 연구들을 해주신 이 사례들을 보면, 보고서들을 보면, 기존의 수학적 사고는 인류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문화유산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사고들인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기본적인 추론 능력이나 또는 귀납적 추론이나 연합적 추론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비판적 사고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사고들이 결국은 CT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사고력도 기본적으로 했었던 인류의 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보시는 것처럼 관찰이나 측정, 이런 분류, 예상, 추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설을 세운 것들을 검증하고, 그 가설을 세운 것들이 검증이 되면 일반화시켜서 원리나 법칙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밑바탕의 과학적 사고에는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나중에 나타날 때는 공식이나 법칙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사고력도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명확한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학적 사고를 굉장히 능숙하게 했었던 전문가들이나 과학적 사고를 잘 했었던 과학자들조차도 자기가 머릿속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해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 과학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왜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CT를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길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또는 규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어떻게 가르치면 과연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뒤쪽에 실제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시모 페퍼트의 제자인 레즈니 교수님이 10년 넘게 MIT에서 스크래치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들이나 발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탐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인간이 또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간 과정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폴리아가 이야기에 있었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점을 고안하는 거죠. 고안한 것들을 실제로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 평가를 하고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학적 문제 해결의 과정도 똑같고 과학적 문제 해결의 과정도 똑같고, 우리가 지금 컴퓨팅 사고를 써서 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도 똑같다면, 과연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력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뭐 개념이나 목표나 대상의 차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컴퓨팅 사고는 추상화와 자동화의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크게 이 안에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예, 앞선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존의 과학적 사고력하고 수학적 사고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 자동화를 전제로 한 사고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화를 전제로 한 사고력이라는 의미는 무언가 계산을 하는 자동화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컴퓨터한테 자동화를 시킬 수 있어 라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수학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에서 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학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에서는 이 자동화의 과정조차도 인간의 뇌, 인간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자동화 과정을 위임하거나 일임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사고력과는 다른 대부분 자료, 문제를 분석하고 인식하고 하는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크다란 차이점은 비슷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부분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커다란 사고의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말하자면 점점 증폭되는 그런 사고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기존의 그러면 사고력들의 범위와 층위들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평가원에서 해놓은 사고의 그 기본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논리적 사고가 광의의 논리적 사고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의 분석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를 보통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봤을 때 이 논리적 사고력의 일부는 창의적 사고력하고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사고력들이 우리 컴퓨팅 사고력에서는 사용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본 사람들은 네, 사용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기본 어떤 근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컴퓨팅 사고를 하는 가운데서는 이런 대부분의 사고들을 어느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매직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이 기존의 많은 석학들 또는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또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과연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석학들이 했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석학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사고들이 결국 이런 사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할 때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패턴을 찾아내고 패턴을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거나 변수를 만들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관련성이나 또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기존의 수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사고력과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사고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근거를 찾은 것은 저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CT, 지금의 2022년도 또 20년대에 우리가 정의하는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CT가 과연 그러면 전에 우리가 이 컴퓨터 과학자들, 뛰어난 석학들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분들도 했는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그로 폰테 교수가 쓴 빙 디지털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전에 아톰의 시대에서 비트로 넘어올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라이프니치가 생각했었던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게델이나 튜링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팅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 구현한 것처럼 이 사이에 조지 부울 같은 경우에 부울 계산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클라우드 셰넌이 정보 이론을 밝혀냈고 그것을 지금의 폰노이만의 그런 전기 전자식 컴퓨터의 구조를 생각해낸
이런 석학들이 했었던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분들이 결국 생각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화를 자동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했었고, 그것의 결실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파워풀한 도구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 교육자들이 가져야 된 그런 가장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논리적,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의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전에 사람이 하는 일들이 여기 끝까지 갔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보통 말해서 소위 말해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테이션의 계산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모 페퍼트가 이야기한 그 계산의 범위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지네dwi잉이 얘기했었던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컴퓨테이션이 확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모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그런 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확장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단초를 계속 앞선 첫 번째 포럼이나 두 번째 포럼에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밝혔던 시모 페퍼트의 구성주의에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모 페퍼트가 최초의 컴퓨터 교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의 그 학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와 저는 교육자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시모 페퍼트가 주장했었던 것은 저희와 비슷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피아제가 얘기했었던 사고의 과정, 학습의 과정들을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즉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진정한 구성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 페퍼투가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런 행위들을 머릿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어서 구체물과 산출물로 만들어보고 그것이 다시 사고의 과정에 학습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이 시모 페퍼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나 같은 연구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인식론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데닝 교수가 MIT 데닝 교수가 정의한 부분이 가장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정의 중에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결국은 컴퓨터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자동화의 과정을 하는 도구가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의 개념과 범위도 점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를 떠올렸는데요.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이 컴퓨터죠. 지구상에서 저는 이 인류가 발명해낸 발명품 중에서 이렇게 범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즉 말하자면 어떤 하드웨어가 있고 몸체가 있고 그 몸체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발명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는 컴퓨터가 유일하고 무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살펴보면 컴퓨테이셔널 띵킹도 어떻게 향후에 발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망할 수 있다라고 데닝 교수는 이야기하는데, 그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테이션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자동화의 가치와 어떤 파워가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닝 교수는 이 책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어떤 멘탈 스킬인데 이게 정신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랙티스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실행할 때,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수행할 때에
여기 컴퓨터를 써서 컴퓨테이션을 시켜야 되겠어. 즉 말하자면 자동화를 시켜야 되겠어라는 것들을 설계할 때 이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컴퓨터 과학자들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 두 번째 정의가 조금 더 일반인들을 위한 정의라고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현상들이나 정보나 어떤 과정들 또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세상의 복잡한 세상들을 이해하는데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수학,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예전에 수학, 과학이 일반인들한테 교육되어지지 않고 특정 계층들에게만 교육이 되었을 때는 그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특권층들의 어떤 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지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아, 수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라는 것들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무엇을 드냐면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주로 하는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론들을 생각해내고 그런 것들을 가설을 이렇게 설정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은 아직도 이렇게 뭐 중력파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는 상상하는 집단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검증해서 실제 원리나 법칙으로 증명해내는 그 두 그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2016년, 1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탄 친구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노벨 화학상을 탄 친구들이 한 행위들을 보면 물론 화학 실험을 하기도 했지만 화학의 그 구조들을 결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 노벨 화학상을 타는 거죠. 그게 즉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제는 어떤 컴퓨테이셔널 탐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실제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검증해내고 찾아내고 또 함의들을 밝혀내는 도구로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모델링해서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면서 자기의 과학들을 더욱더 검증해내고 또 증폭시키고 이론이나 원리들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 영역들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새로운 문제를 바라보거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했었던 그 문제 해결의 범위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까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시몬 페퍼트가 꿈꿨던 익스프레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계까지 내려오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코드를 짜서 보여주고 전달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디셀사가 꿈꿨었던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가 존재한다면의 가정을 저는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을 새로 보는 눈, 보편적 사고가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들은 지난 저희 컴퓨터 그 교육학회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한 연구에 보면 이 정보과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에서의 빅 아이디어들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한다면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이 실세계 대상을 컴퓨팅 가능한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게 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분해할 때에 분석할 때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거나 핵심 요소를 추출하거나 그리고 컴퓨팅을 통해서 여러 대상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보는 눈뿐만 아니라 역량까지 길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컴퓨터 과학자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 실제 이 우리가 컴퓨터 과학자들이 머릿속에서 하는 행위들을 이 책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바라볼 때 컴퓨터 과학자들은 크게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시작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으로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컴퓨터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상태 공간이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부터 정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용하는 사고력들을 보게 되면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검색을 한다든지 이해를 한다든지 전사를 한다든지 증가를 한다든지 탐구한다든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조금 이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뒤쪽에 자세한 설명들은 슬라이드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들은 잘 생각해 보면 기존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사고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이 장기 기억과 그 다음에 작업 기억과 그리고 쇼트 메모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해 활동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코드를 읽고 실행해 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드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시모 페퍼트나 아니면 그 앞쪽에 삐아지가 이야기했었던 기존의 지식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인출 과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인출을 통해서 해석하는 과정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또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서 머릿속에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냥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아이들이 어떤 머릿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통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컴퓨터 과학자한테서는 컴퓨터 교육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넷 윙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저도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지넷 윙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 초기에 아마 2014년, 6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막 정립이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인간이 배우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네딩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인간이 하는 사고 과정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컴퓨팅이란 파워를 이용해서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또 질문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왜냐면 2016년이었나 봐요. 왜냐면 6년도에 발표했으니까요. 2016년도에 와서 우리나라를 할 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면 당신이 10년 동안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교육적으로 이거 어떻게 가르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기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네딩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컴퓨터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컴퓨터 교육자들의 몫이다.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활동 등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가라는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컴퓨터 공학자나 컴퓨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아이들은 물론 컴퓨터를 전혀 이 전공으로 가지 않을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가지 않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보편적 사고라고 본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인지 활동들이 어떤 작동들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금 10년 그 2011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이런 연구들을
비전공자들한테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관찰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고 과정에서 어떤 활동들이 어떤 사고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들도 하고 있는데 논문들을 계속 이제 뭐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사고와 그리고 우리가 융합교육에서 사용하는 사고와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함의들을 마지막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기존의 사고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이 사고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사고로 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컴퓨팅은 컴퓨팅의 하나의 차원으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인공지능이 컴퓨터를 떠나서 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팅의 하나의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컴퓨테이션의 범위가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수는 있으나 자동화의 수준이 확장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하는 그런 컴퓨팅의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동화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리고 사고의 확장이 점점 인간이 하지 못했던 그랬던 문제 해결까지도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사고의 주체는 누가 가지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러면 인간은 이 보통 최근에 뭐 증강지능이나 협업지능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 사고를 이 자동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협업하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에 어디까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이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이 고민을 IPO 모델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할 수 있죠. 과연 무엇을 집어넣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무엇을 산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과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즉 말하자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인가, 또는 어떤 이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 또는 어떤 알고리즘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밝혀내면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AI의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성은 우리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인공지능으로 확장된 컴퓨테이셔널 띵킹, 저는 인공지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CT라고 보는데요. 이 인공지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CT는 컴퓨터 과학자들만 연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철학자들도 연구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김재인 교수님이 그러신데요. 지금 경희대에 계신데 서울대에서 강의했었던 컴퓨터와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을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전트 개념을 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에이전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약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은 에이전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에이전트는 아시는 것처럼 이 바깥의 외부에 있는 환경들을 뭔가 지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각을 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실제 뭔가 실행하게 하는 작동기를 거쳐서 환경과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철학자들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껍데기에 가깝다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 존설의 중국어 방이라든지 아니면 튜링 테스트의 여러 가지 논점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만 하는 연구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 부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또는 융합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이 CT 교육에서의 저희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박사 논문 때 그렸던 이제 논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리터러시 차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 학문들과 결합하는 형태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주장들은 모든 학자들이 지금 대부분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프로그래밍의 컴퓨테이션은 이런 형태였죠. 뭔가 집어넣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서 집어넣으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데 활용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기계학습, 즉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기계학습에서는 이 컴퓨테이션의 범위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넣게 되면 정답이 있는 데이터들을 넣게 되면 비지도 학습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넣게 되면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의 범위가 기존에 우리가 CT를 통해서 했었던 그 컴퓨테이션의 범위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변형되거나 확장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AI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바로 이 기획 부분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장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를 전제로 한 사고의 조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뒤쪽에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별 모델이나 구분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쪽에 이 문제를 이 인공지능이 해결할 만한 문제인가,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가라는 문제 이해와 분석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편향성이 제거된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 교육에서의 CT의 관점은 기존에 우리가 아까 했었던 뭐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단계에서 이 앞쪽 부분에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해서 인공지능에게 훈련시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장되는 CT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CT에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융합적인 관점에서도 보여집니다. 이 책에서는 CT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016년도, 18년도에 썼던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한 꼭지를 챕터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CT를 바라볼 때에 어떤 기술적인 도구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문제 해결 관점이나 사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많은 학문들과 연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K-12 교실에 적용하려면 이런 원칙들을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부터 나중에 우리가 해결한 문제가 실제 내가 전체 큰 문제 중에 어느 부분을 해결했고 다음에 뭘 해결할지 또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찾아내는 시스테믹 프랙티스까지 가는 형태로 융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융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융합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루벤 그 박사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다른 교과에서 만들었었던 산출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증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전히 창의적으로 재혁신할 수 있는가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쓰게 되면 조시 콜드웨일이라는 사람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기존의 산출물을 대체할 만하다. 그렇지만 컴퓨터 과학 없이 만든 구체물과 산출물과 거의 유사하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의 사고력이 증폭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강점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용하게 되면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증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교과에서 하지 못했었던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융합적으로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까지 융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융합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통해서 융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마지막 주장은 저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연구를 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윤리적인 문제에서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HAI라는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르니 지금의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가 사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인베디드 에틱이라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윤리의 과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어떤 규범을 얘기한 것처럼 어, 저도 그 부분까지 이제 CT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책에 있는 메시지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이렇게 CT에 대한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늘어놨는데 아마 뒤쪽에서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현실 그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책에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렇대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적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미래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연구자분들 그리고 많은 그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한 이 순간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과 CT를 어떻게 엮을 것인지 그리고 융합, 스팀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연구가 된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더 나은 그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컴퓨팅 사고,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윤리적 관점은 어떻게 될지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전반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교수님, 토론 좀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잘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이고,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저도 네. 제주와 있습니다. 일단 그, 김수환 교수님 CT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소프트웨어 함께 보내고 있고요. 세계 경제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미래 생활에 하고 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한 2016년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에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마치 뭐 일반인들이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의 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분야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수환 교수님이 우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에 대한 논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발표 제가 이제 PPT 상으로 본 거하고 또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또 완전히 또 색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본 PPT 자료하고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뭐 컴퓨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잘 다뤄주셨고요.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되는 우리 수학적 사고하고 과학적 사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팅 사고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사고라는 관계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과정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 해결책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일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의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 해석하고 처리하는 문제의 특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시대의 문제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의 특성에 따라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즉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문제를 계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님 발표자가 예시로 제시한 니그로폰테 교수의 디지털이다 책에서 나타나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발표자의 주장처럼 세상의 현상과 문제를 계산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문제 해결과는 다른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면 문제 해결 측면과 리터러시 측면에 고려가 좀 요구돼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할 듯합니다. 리터러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양이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컴퓨팅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함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발표자의 접근과 주장은 의미 있는 의제를 던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페퍼트나 디세사의 근거를 들어 컴퓨팅 사고가 리터러시 차원에서의 표현력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에서도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하신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과정과의 연결은 우리가 컴퓨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도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컴퓨팅 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인간이 짜놓은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판별하는 모델을 생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런 관계와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구체성과 깊이는 아직 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의 주장이 연구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순한 사례의 나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융합교육과 연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컴퓨팅 사고가 발현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융합 문제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가 어떻게 적용되고 전이되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의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에 해당하는 이슈인데요. 과연 컴퓨팅 사고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구체적인 좀 설명이 추가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 우리가 개발자, 사용자, 운영자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있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윤리적인 인식과 행위를 다루는데 이때도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그 논리의 설득력이 좀 강력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 영역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좀 타당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런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가 말씀하신 컴퓨팅 사고가 우리가 보편적 사고고 인공지능도 우리 컴퓨팅 사고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적인 사고력이라는 주장을 여러 학자들의 논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잘 제시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구의 발전과 명확성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고 우리 논리적인 비약을 피하기 위한 단계적인 어떤 논리적인 전개가 보완되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매년 발전된 모습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서로 공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끝으로 저도 4패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일단 유지영 교수님 토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들리시나요? 자료 공유를 좀 했습니다. 뭐 내용은 없지만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유지원 교수입니다. 김수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은 것들도 또 새로 접하고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지금 이제 CT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주제가 특별히 뭐 AI와 STEAM 퍼스펙티브였어서 저는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저도 조금 확장된 시각으로 저는 좀 CT를 바라보고자 했고, 또 저는 아무래도 저희 다 계신 분들이 개발자가 아니라 또 저희가 교육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의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제 다른 사고력과 이제 얼마나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비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CT가 다른 사고력과도 또 많은 이런 그 포괄되어 있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김 교수님께서 이제 자동화 부분을 또 많이 강조하시면서 또 CT의 그 가치를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저는 이제 CT가 문제 해결 과정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물론 이 CT만의 그런 차별성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큰 틀에서 문제 해결 과정과 상당히 많이 일관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듯이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또는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가 학생들의 어떤 보편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인지 활동을 촉진하고 또 이제 이런 문제 해결 역량을 한 차원 더 확장시키는데 또 어떤 강력한 도구로서 그런 교육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팀의 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팀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이런 보편적인 우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 뭐 창의 융합, 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공통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우리 교육과정 정의도 보면 분명히 뭐 컴퓨터 과학의 개념, 원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의 다양한 학문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표에서 이제 그 CT 요소들과 또 스팀 과목들의 또 교과목의 그런 연계성 자료들, 연구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CT와 다른 교과목들이 서로 접목할 수 있나, 융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재성도 보여주셨고 또 SAMR이라는 모델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 교육이 다양한 과목 또는 학문 분야 또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저는 조금 융합 교육을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창의 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물론 이제 포럼 뒷부분에서 이제 또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좀 저도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정형화된 어떤 그런 탈맥락적인 예제로 그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교육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그런 CT 교육에 대한 방향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 주제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라면 그것이 그야말로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리되지 않은 실제 문제 기반의 학습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저는 이제 부각시키거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학생 스스로가 이제 그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모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다들 앞에 기획 단계, 뭐 데이터 수집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스로
그 현상을 보고 문제를 탐색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도전적이고 불편한 경험일 수는 있으나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들이 이제 되려면 사실은 그 사회나 어떤 그런 주변의 삶에서 공감으로부터 사실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로 이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인지적인 사고력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항상 가치 교육도 우리가 정의적인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CT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자동화 사고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와 연관된 부분의 도메인 난리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융합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정보 교과가 또 시대적인 또 그런 교육적인 큰 방향 흐름과도 잘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거에는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자료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팅을 사용해 가지고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랜들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대학원의 교사 선생님들을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한 CT 교육도 특히 이제 현장에서 CT가 그러니까 융합 교육으로서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실행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문적이고 그런 연구 역량, 탐구 역량을 갖추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기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이제 진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좀 더 진짜 좋은 CT 기반의 융합교육이 현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한 CT 기반 융합교육 이 K-12에서 되려면 과연 개인 독립된 교사들이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이제 그게 가능할까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과목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도 있고 이렇게 공동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K-12에서도 조금 더 그런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 성과관리 등등의 좀 공동체적인 노력이나 기관의 그런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실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김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저도 조금 이제 해보게 된 그런 고민이어서 이제 같이 좀 공유를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지영 교수님의 도메인 날리지 기반으로 지식 표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혹은 융합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것들의 어떤 상호적 영향에 대한 정교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김수환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지금 코멘트해 주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계속 지금 두 분 교수님 의견 주신 것처럼 지속 발전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앞으로 여러 형태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기반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